프린트 다 있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배우실 거냐면, 오늘 도형에 대해서 내가 쭉 썰을 풀어주듯이 할 거고, 그냥 1시간 반짜리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는 도형이 특히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도형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what is 도형?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요 핵심 질문부터 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우리 도훈이, 도형이 뭐라고 생각해요? 틀려도요? 그냥 너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What's 도형? What is 도형? 뭐지? 도형이 뭐예요? 안녕, 도기. 도기야, 옮기면 가져가고. 야, 도기야, 옮기면 네가 얘기해봐. 야, 넌 도형이 뭐라 생각해? 삼각형? 일단 앉으세요. 삼각형은 도형의 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뭐, 원도 도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도형은 정확하게 뭐냐면요. 도기야, 거기 맨 왼쪽 앉지 말고 이쪽으로 앉아라. 내가 그냥 오른손잡이라 등이 가려져요. 내가 아무리 누워서 써도. 자, 여기서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자, 도형은 뭐냐면요. 자, 잘 들어. 이거는 외워야 돼, 정의니까. 점들의 집합. 점들의 집합이에요. 알겠죠?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점들의 집합. 점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형님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새끼 있잖아요. 해골바가지, 이런 미친 새끼, 이런 새끼. 이런 새끼도 그럼 도형입니까? 물어보시면 도형 맞습니다. 왜냐면은 점들이 모이면은 결국엔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선이 물론 이렇게 이제 뭐 바닥선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보통 커브,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곡선도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만 하더라도 도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선생님, 저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 중에 그럼 얘들도 도형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이런 거 1차 함수라 그죠, 형님들. 그죠? 이거 도형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도 도형의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점들이 모인 거니까. 맞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중딩들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우리가 x축이랑 평행한 상수 함수라고 그래요. 얘 또한 도형입니다. 왜? 이런 점들이 존나 모인 거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2차 함수라고 하죠. 2차 함수도 분명히 점들이 모여가지고 커브를 이루면서 선이 되는 거 맞아요. 얘도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생각을 넓혀야 될 게 뭐냐면, 도형이라는 게 아까 우리 도기가 이제 오면서 얘기했던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 요런 것들만 도형이 아니고요. 그냥 요런 함수들도 도형이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이런 해골바가지도 도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도형이다라고 묻는 거는 사실상 좀 약간 넓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약간 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시게 되면 함수 쪽도 분명히 뭔가 좀 강해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함수랑 도형은 그래서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형은 이제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자, 집합은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다루는, 이제 시험에서 다루는 것들은 해골바지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도형들이 다 뭐가 있냐면요, 규칙이 있어요. 그 고유의 규칙이 있거든. 도형마다 규칙이 달라. 뭐 직선도 규칙이 있는 거고, 원도 규칙이 있는 거고, 1차 함수, 2차 함수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점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능이랑 시험에서 나오는 도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도기가 얘기했으니까 뭐 정삼각형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새끼 도형으로 배웠죠. 정삼각형은 무슨 규칙이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변들의 길이가 같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놈들 다 규칙이 있어. 1차 함수도 규칙이 있고요. 2차 함수도 규칙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모두 다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도형별로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오늘, 근데 점들이 모인 게 이제 도형이다 보니까 내가 좀 점에 대해서 좀 관찰을 먼저 좀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야. 직선에 대한 규칙도 알려줄 거고요. 오늘 원에 대한 규칙도 알려줄 거고요. 그 직선이 막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직선이 여러 개 있는 거의 규칙도 알려줄 거고, 또 그다음 뭐 알려줄 거냐면 원이랑 직선이 이런 어떤 규칙도 알려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 직선과 원을 막 이동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데, 평행 이동도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얘도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오늘 내가 전반적으로 다 알려줄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는 그 한에서 내가 최대한 많은 규칙들을 다뤄주고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했듯이 점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점에 대한 걸 조금 내가 생각을 좀 열어주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운 새끼들은 요거 이제 공식만 알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가볍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점이 있어. 필기는 여러분들 편하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냥 영화 보듯이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필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가 만약에 4, 4콤마 어디 보자. 4콤마 이거 5콤마 할까? 자, 5콤마5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과 이 점과의 거리가 궁금해. 자, 그럼 외운 새끼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씨발 졸라 쉬워요. 가로에, 그러니까 이거 가로라니까 좀 정확하게는 공식은 이거거든요. 이거 뭐라 얘기할까? x의 차이 제곱 더하기 y의 차이라고 하고 외운 새끼들이 있어요. 요게 거리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외우거든요. 근데 이런 새끼는 좀 혼나야 돼요. 왜 혼나야 될까, 도훈아? 이거 사실상 뭐예요?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초딩들은? 중딩들? 5글자 뭐예요? 그 돌아가신 분. 그래,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을 바라볼 때 대부분요, 중학교 걸로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 그냥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요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럼 숫자로 먼저 보여줄게요. x의 길이는, 자, 5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는 거죠. 항상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알겠죠? 큰 거는 오른쪽, 작은 거 왼쪽. 여기서도 큰 거는 위에, 작은 건 아래에 있겠죠?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가 됩니까, 형냐들? 3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쓰시면은 5라는 길이가 되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시키면은 공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공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x1, x2, 병신, 이거 x1 해야죠. y로 해야죠. 미안. y1, y2.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내가 만약에 x2, y2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x1이 x2보다 왼쪽에 있고 y2가 y1보다 밑에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내가 식을 만들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니까 x2 빼기 x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노, 형냐들? 그치, y2 빼기 y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 거리를 몰라. 근데 거리를 보통 우리가 영어로 distance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스몰 d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쌤, d제곱은 그죠?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사실상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피타고라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내가 병신들 내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자, 병신들은요, 이거 질문이 이렇게, 선생님 이거 할 때 얘랑 얘랑 빼는 순서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빼는 순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시게 되면 순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요, x1 빼기 x2의 제곱으로 이지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상관이 없겠니? 얘랑 얘랑의 차이는 마이너스 1 차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1이 돼서 결과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게 쓰셔도 결과는 같고요. 당연히 제곱을 하니까. 그지?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새끼는 없겠지, 사이코처럼. 그렇지만 섞어 쓰는 경우는 없어도 거꾸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은근히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y1, y2, x1, x2나 x2, x1, y2, y1이나 x2, x1, y1, y2는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늘 꼴리는 대로 그냥 제곱해 주시면 결과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일관성을 갖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 한쪽을 빼시게 되면 다른 y도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 거지,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수학은요, 항상
아름답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만 표현해도 난 충분히 괜찮다 생각해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되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x1, y1과 x2, y2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x2, y2를 약간 우측 상단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점이 얘보다 x좌표도 크고 y좌표도 크다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x1, x2와 y1, y2가 만약에 크기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새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애매한 걸 없애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둘 중에 어떤 새끼가 더 클지 모를 때 쓰는 기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새끼입니다. 혹시 뭘까요? 세 글자. 정확하게 두 문장. 절대값입니다. absolute value.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놈의 차이가 궁금하지 어떤 새끼가 더 크고 어떤 새끼가 더 작을지 모를 때는요, 요런 병신 같은 기호를 씌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도 같이 씌워줘야 되겠죠.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해됐니? 아까는 내가 그림 자체를 우측 상단에 잡았으니까 x2가 무조건 x1보다 크고 y2가 y1보다 크니까 내가 편하게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수학 교과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여기 소괄호 대신에 절대값으로 바꿔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학생 수준에서는 그냥 소괄호로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학교 교과서에서는 소괄호가 아니고 절대값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자, 내 칠판을 보지 말고 정리하세요. 자, 내 칠판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토대로 그냥 피타고라스네 씨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그래도 공식은 알려줬어요. 너 내가 되도록이면 공식 없이 다 할 거 알겠지? 공식 안 알려줄 거예요. Wonderful. 도형은 규칙 있는 점들의 집합이네. 그죠? 그래서 내가 점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이 이해돼요? 그죠? 예지도 괜찮아요? 그지. 괜찮죠? 괜찮아야 돼요. 이거는 필히 괜찮아야 됩니다. 이거 안 괜찮으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요건 괜찮아야 돼요. 일단, 절대값이 조금 여러분들도 거슬리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절대값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절대값은 절대적인 크기, 원점과의 거리,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지, 좀 심한 문제 풀 때 거부감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외우는 애들은 절대값 나고 도망가고 싶거든. 근데 절대값이 절대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됐습니까, 형님들? 지워도 되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내가 필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요. 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 네. 내가 여러분들 학생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학교에서 극상위권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 필기 잘 안 해. 필기 정말 중요한 것만 합니다, 학교쌤. 왜냐면 학교쌤이 그렇게 배려심이 넘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멈춰서 필기한 시간 별로 안 줘요. 그냥 나가시잖아, 그지? 진짜 극상위권들은요, 그걸 알아요. 어떤 이제 아름다우신 여하우가 정말 예쁜 글씨로 필기를 다 잘 해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여하우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내가 너 빵 사줄게. 혹시 오늘 노트 존나 열심히 필기하던데 나 빌려줄 수 있어. 너 개멋있어. 이러면 다 빌려줘요.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나도 늘 그랬거든. 내가 필기를 안 했거든. 귀찮으면 스캔 떠도 되는 거, 교무실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은요, 무조건 수업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쌤이 시간을 준 게 아니면요, 절대 필기했다가 여러분들이 막 목숨 걸고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필기했다 집착하는 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 학교 수업을 딱 끝나는 순간 집에 가면 까먹을 것 같기 때문에 뭐라도 적어 놓는 거거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 못하는 데 특징이 뭐냐면 수업을 놓쳐가면서도 필기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최악이 알겠지?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어차피 그런 우를 범하는 학생들이 있어. 필기 존나 열심히 해야 돼. 걔네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들이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조용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분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고2 현역들이죠. 고2 현역이 만약에 좆되게 만약에 여러분들 실수로 막 재수를 하게 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분점이라는 것도 되게 수학이 좀 많이 생략이 된 게 좀 느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공통상하 배운 친구들, 우리 현역 고2들은 내분점도 배우고 외분점도 배우고 2차원의 내분점, 외분점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지? 자, 잠깐만. 나 이거 그거 좀 해놓을게요. 전화 와가지고. 무음으로. 자,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밑에 학년 친구들이 이제 공통수학 1, 2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거기부터는 외분점이 또 빠져요. 그럼 이제 좋아할 필요 없어. 선생님, 외분점은 그럼 안 배워도 되니까 좋아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외분점도 어떻게 보면은 내분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그냥 컨셉만 잡는 거기 때문에 내분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생각을 열어주는 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존나 반성해야 돼.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여기 선분이 이렇게 있어. 여기 내가 P라고 한번 해볼게. 따라왔니? 일단 숫자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문자 갖다 주면은 조금 이제 히스테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X좌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X축.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즉 1,0. 여기가 5,0. Y는 생략하고 내가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형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3대 1로 내분하는 이 X라는 좌표를 구하고 싶어. 즉, 얘는 X,0이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식 없이 구할 수 있게끔 내가 일부러 세팅을 해놨어요. 자, 이거 규학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암산으로 가능하긴 하거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X 뭐일 것 같아요, 규학점? 생각해봐. 그쵸? 감각적으로 X가 뭐가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본 다음에 길이의 비율을 맞추신 거 맞아요? 그죠? 자, 규하가 천재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암산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었어, 문제를. 분수가 안 나오게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학교에서나 시험에서나 얘가 분수가 나오게끔 애매하게 주시게 되면 지금 규하처럼 센스껏 찍어서 맞추는 게 불가능해져요,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공식화를 시키는 게 조금 중요해. 자, 근데 공식을 떠나서, 자,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 나오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원리가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X를 구하고 싶죠. 미지수가 1개입니다. 그러면 식을 1개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세우냐? 잘 보세요. 쌤, AP 대 BP는 이 문제에서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1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세 글자 무슨 식이라고 하죠? 뭔 예식?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비례식도 식입니다, 형냐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셨을 때 내항외학해서 같다라고 이걸 딱 놓으시게 되면 식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그죠? 자,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도훈아, 이거 AP의 길이 뭐니?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니까, 그쵸? X 빼기 1 되는 거 맞아요, 형냐들? 자, 이것도 얘기해봐. 이건 뭐가 될까, 도훈짱? 존나 잘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내항외학 찍찍 하신 다음에 정리하시게 되면 X는 4가 나와버려요. 됐냐?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분점 공식이요. 그거 막 크로스 이지라 하는데 그거 물론 뭐 그거 외우는 걸 내가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알고난 외우라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크로스가 뭔지를 알고 쓰게끔 내가 바꿔드릴 수 있게 얘를 한번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자, 숫자는 이해되셨죠? 그냥 내가 원하는데 X라고 미지수를 잡고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들은요, 전부 다 이런 생각을 뭔가 일반화시키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숫자를 전부 다 문자로만 바꿔주시면 전부 다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숫자로 세팅하시고 나서 이 X를 구하는 과정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그 상태에서 일반화를 시키시게 되면 공식이 되는 거고, 그죠? 그 공식이 이해되는 상태에서 이제 뭐 문제 같은 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 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 문제라도 내가 완벽하게 알고 풀고 있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건 내가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A, B가 있어요. 자, 요거 내가 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니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 A의 좌표를 숫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때는 문자로 넣습니다. 즉 X1의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X2의 좌표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P 여기가 M 대 N, 아까는 3대 1이었지만 뭔가 숫자가 되겠죠? 뭐 2대 5대 5대 2든 뭔지 알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놓고 그때의 안에서 분할하는 내분점을 난 이 새끼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문제를 볼 때는 얘네들을 전부 다 숫자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이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나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니까. AP 대 BP는 M 대 N 요렇게 놓으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뭔가 표현이 되겠죠? X들로, 숫자들로. 그럼 그걸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내려야 될 게 뭐냐면 X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하고 뭔가 나오셔야 돼요. 자, 이거를 지금 한번 구해봅니다. 자, 시작. 1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니까 1분이면 충분합니다. 도전. 해봐. 그래서 우리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수학 상하까지 끝까지 배우시면 외분점 아시는 분들은 P를 바깥에다 놓으시고 똑같은 이지랄 해주시게 되면 외분점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2 선배들은 그것도 한번 좀 해보세요. 겸사겸사. 그리고 공통수학 원투 하는 친구들도 교과 과정엔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쯤에 나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수학인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단 요렇게 표현하신 거 맞습니까, 형님들? 자, 그러면은 내항, 외항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리 전개부터 해버릴게요, 그냥. nx 빼기 nx1은 mx2 빼기 mx 이렇게 되겠죠? 내가 관심인 건 x니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x를 한쪽으로 몰았을 거예요. 한쪽으로 몰고 x에 대해서 조금 예쁘게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는지요, 형님들? 됐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걸 나눴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또 핵심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훈아, 왜 n 플러스 n을 나눌 수가 있지? 왜 그럴까? 왜 n 플러스 n을 나눌 수가 있죠? n 플러스 n이 항상 뭐가 아닐까? 항상 0이 아니에요. 정확해요. 왜냐면 내분점을 얘기를 하려면 여기가 분할이 되려면, 이게 분명히 다른 점으로 분할이 되려면 분명히 여기와 여기가 뭔가 숫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3 대 마이너스 2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mn이 양수야. 양수인 새끼가 더해졌으니까 더욱더 양수가 되겠죠.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아, 이해돼? 얘가 0이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조건도 항상 다 교과서 보면 다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음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X로 놓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자, 그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게 되면 이 공식이 그냥 심장으로 와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왜 크로스는 이지랄이니 했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더해. 그러니까 이제 병신들 결과만 외운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더한 다음에 크로스가 뭐냐면 크로스가 이렇게 이런 걸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크로스를 이쪽으로 해서 곱하시게 되면 mx2라는 새끼가 나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크로스를 이지를 딱 해주시게 되면 nx1이 돼버려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이 덩어리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결과로 외우기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나는 굳이 여러분들 요거를 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요거 연습하시고 짬이 차시면은 요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분점은 요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혹시나 이거 틀리게 한 친구들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도형이란 걸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포인트 점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지만 이 점도 결국에는 좌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좌표에다가 미지수를 놓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뭔가 특이한 새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 점이나 도형이나 모두 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 도형 위에다가 점을 세팅하신 상태에서 식만 만들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새끼가 튀어나온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대로 우리가 이제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랑. 자, 이제 드디어 직선을 배웁니다. 자, what is 직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찰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쌤, 직선은요 1차 함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쭉쭉쭉 뻗으니까요. 그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정확한 얘기로 하자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미리 좀 얘기하자면 대개념과 소개념을 나는 좋아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대개념이에요.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라는 친구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선생님 1차 함수면요 y는 ax 더하기 b로 표현이 되는 게 1차 함수잖아요, 형제들. 그지? 그러면 얘가 1차가 반드시 되려면은 a가 살아야 돼요. a가 죽으면 안 되거든. 즉 0이 되면 안 돼요. 자, a가 산다는 얘기는 a가 양수가 되면 요지랄하고 a가 음수가 되면 이지랄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든 덜 가파르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a가 만약에 실제로 0이 되게 되면은 y는 b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상수함수라고 하고 얘는요 x축이랑 평행한 요런 놈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요쪽에 들어갑니다. 이해됐니? 얘를 우리는 쌍수함수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상수함수랑 1차 함수를 포함하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랑 완벽하게 같아지나요? 라고 묻는다라면 혹시 더구나 또 예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가 알고 있는 직선 중에 혹시 빠진 게 혹시 있나요? 혹시 예지는 보여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좀 이게 어려운데 규하 혹시 알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함수가 아닌 새끼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런 새끼 이런 새끼가 빠졌어요. 얘도 직선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직선 아니냐? 핑크색도 그지? 근데 이 새끼가 빠져 있어요. 즉 가로가 있다라면요 세로도 직선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묻는다면, 자, 이거 혹시 이 표현 많이 봤을 거 어디서 2차 함수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뭐 어떤 새끼 표현할 때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축의 방정식 쓸 때 존나 많이 표현했던 거 맞아요? 얘는 뭐냐면 x는 c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y 값에 관계가 없이. 자, 보세요. 이것도 헷갈려하는 새끼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왜 y는 b고 이거는 왜 x는 c인가요? 이거 모르는 새끼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얘는요 x 값에 상관없이 높이가 b기만 하면 돼요 해서 y는 b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1,b가 여기다 쳐봐. 이 새끼는 2,b고 이 새끼 3,b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 모든 점들이 x랑 관련 없이 높이가 b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y는 b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냐? 이것도 제발 외우지 말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c기만 하면 돼요. 즉 가로 성분이 c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c,1이든 c,2든 c,3이든 상관없이 x가 c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얘를 x는 c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됐니?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이거 y축이 되면 이거 거꾸로 오고 뭐 그지랄 하지 마세요. 그냥 의미로 이해하세요. y는 높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으면은 y는 b가 되는 거고 얘는 가로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x는 c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지 마 제발.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빼먹은 거예요. 즉 x는 c 형태. 자, 근데 얘는 상수함수고 얘는 1차 함수고 그죠? 얘는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뒤편 되면 더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운지 모르겠다. 함수는요 x가요 반드시 하나의 점을 대응이 돼야 되면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새끼는 보시면요 x 좌표가 졸라 많이 대응이 돼. 무한계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도형이 자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이 큰 개념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형은 함수가 아닌 놈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해골바가지 기억나? 여러분들 이거를 x축, y축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거 분명히 도형이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x를 기준으로 대응되는 점들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림,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형은요 함수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왜?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근데 함수는 점들의 집합뿐만 아니라 반드시 x좌표 하나당 y좌표 하나가 대응되는 더 까다로운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함수가 소개념이고 도형이 대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가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그러니까 직선은 더 큰 개념이고 함수가 더 작은 개념이고 함수가 아닌 새끼들도 도형이 될 수 있구나를 지금 깨닫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요거까지 설명 부연을 해줬으니까 일단 요거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그림 그리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정확하게 하래, 정확하게. 함수랑 도형은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같진 않아요. 오늘 고기 먹으러 가요? 진짜? 친구들 먹어요? 정글세? 인사 주는구나. 어떤 분이야? 소개팅이잖아. 소개팅인데 내주가. 이거 부탁하기지. 어딘데, 지금? 블랙까지요? 주로? 몇 시에 났어? 그죠? 신나서 처음에 냄새나서 깨끗하게 수학같이 그냥 편하게 먹었어. 뜨거운데? 와. 연애 길게 하면 감도 따고 좋습니다.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도 그렇고 상수 함수도 그렇고 x는 c 형태도 그렇고 얘네가 직선인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도대체 직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자, QR 혹시 직선이 뭐예요? 이거 좀 어렵거든. Do you know? 길게 했죠. 야, 너 그래도 좀 세뇌가 됐구나. 잘했어요. 자, 직선은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내가 정의를 알려줄게. 정의는 외워야 돼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 다시 기울기가 일정. 자, 이거를 우리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정의니까. 이것까지 암기야. 이건 암기야. 자, 여러분들 일정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뭐 데이트라 해서 뭐 날이란 뜻도 있지만 이 영어로 얘는 뭐냐면요.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 늘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컨스탄트 넘버 하면은 상수라고 하거든. 똑같은 수. 그래서 그 똑같은 수의 C를 따서 보통 Y는 C, X는 C, 보통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영어로 슬로프라고 하죠. 슬로프. 그래서 항상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기울기가 존나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직선은요, 기울기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내가 요 원리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일단 숫자로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내가 한번 도형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자, 어떤 놈이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가 내가 만약에 어디 보자 2,3이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겠어요, 형님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중딩 애들한테도 갖다 줘도 풉니다. 왜냐면 중딩 애들은 일단은 1차 함수로 접근을 할 거예요, 중딩들은. 그죠? 그래서 요 방법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딩들이, 쌤,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b 형태로 놓고 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b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y에다가 3을 넣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요렇게 되면서 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y는
2x 빼기 1이다 라고 구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방식 1차 함수로 구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요 방식을 안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 풀 때 불편하거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도형으로 이제 고딩식으로 좀 한번 해볼 건데, 내가 늘 얘기했지만 도형은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직선이 요 놈이잖아요. 요 직선은 결국에는 수많은 요 초록색 점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직선이 되는 거 맞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점 구할 때도 똑같고 도형도 마찬가지. 내가 관심이 있는 놈에다가 여러분들이 점을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p x, y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 할 거야. 씨발 근데 아까 이거 내분점 할 때 이거 세팅하실 때 쌤 요지달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x1, x2하고 p를 놨을 때 내가 관심 있는 게 얘였잖아. 여러분들 이걸 x라고 세팅했잖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왜 x, y로 세팅하고 얘는 x라고 세팅해요? 라고 묻는다라면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x축에 해당되는 데서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로 y가 무조건 0이야. 그래서 얘는 사실 x, 0이기 때문에 내가 x로만 내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x라고 잡은 거고, 얘는요 높이라는 성분도 있는 좌표 표면 x, y축에서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내가 디테일하게 x, y라고 잡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나 이과 가서 내가 기하가 좀 좋다 하는 친구들은 z까지 평가가 되게 되면 얘가 이제 높이를 의미하게 되거든. 그러면 x, y, z가 되니까 얘는 공간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이 3차원에 대해서 도형을 만약에 구하고 싶어. 만약에 본인이 이과를 가면 그러면은 x, y, z라고 찍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차원의 개념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며 내가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기울기는 뭐냐면요. 외우셔야죠. 정의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시작. 기울기가 2입니다. 2. 맞니? 딱. 그 다음에 여기가 기울기가 보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니 형냐들? x 빼기 2 되는 거 맞아요? 여기 뭐가 돼? y 빼기 3 되는 거 맞니? 그럼 x 증가량은 x 빼기 2, y 증가량은 y 빼기 3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 됐니? 그럼 우리가 이거를 y에 대해서 좀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y 빼기 3은 요거 이렇게 올리시면 2x 빼기 4고 요거 이항하시게 되면 y는 2x 빼기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요런 식을 앞으로 쓰시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중학교 방식과 고등학교 방식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내가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됐죠? 자, 정리. 여러분들 내분점 쪽은 아니고 여기 직선 쪽에다가 여기다가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리에다가 이제 내가 시킬 거예요. 자, 지금 여기다 정리하십니다. 공간 충분할 거예요. 자, 앞으로 나한테 수학을 배웠으면 누가 직선이 뭐야 묻는다라면 똑바른 거 하면 손가락 잘라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이 모인 도형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1차 함수 이지라도 이제 입 잘라야 돼. 알겠죠? 아닙니다. 1차 함수랑 직선이랑 다른 겁니다. 1차 함수는 직선에 포함되는 개념인 겁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면 1등급 안 된다고 제발. 안 돼.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걸 모르는 애들 중에 1등급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만 1등급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 근데 1등급 중에 이런 걸 모르는 애들은 없어. 개념이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반도식의 원리. 자, 이미 여러분한테 원리를 좀 설명을 했거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공식화를 시켜서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존나게 외우고 썼던 그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내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기울기가 m이고요. 여기가 a, b가 되면요. 학원쌤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y는 써주시고, 기울기 쓰고, x는 빼고, y는 여기다 그대로 붙여주면 돼. 이지라는 새끼들은 이제 꼬매셔야 돼요. 자, 이것도 왜 되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은, 요놈 맞아요, 너?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이런 수많은 핑크색 점들이 모여가지고 도형을 이루는 거야. 됐니? 그 수많은 핑크색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니들 꼴리는 거야.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근데 이것도 아무거나 해서 병신도 또 여기 잡는 새끼 있어. 그럼 좆대. 왜냐면 기울기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두 점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 잡는 새끼는 혼나야 돼. 이거 빼고 아무 점이나 잡고 P, X, Y라고 잡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형의 규칙을 이용해주면 돼요. 자, 직선의 규칙이 뭐라고? 기울기가 일정. 자, 기울기가 일정이야. 기울기 우리가 M이라고 합니다, 보통. 알겠죠? 수학에서 M이라고 해요. 요렇게 씁니다. 됐니? 자, 그럼 기울기를 만들어야 되겠지, 형님들? 요렇게. 쫙, 쫙. 가로 길이 뭡니까? X 빼기 A. 맞아요? 세로 길이 뭡니까? Y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다가 가로! 여기다가 세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형님들. 됐니? 양변에다 S 빼기 A를 곱해. Y는 mx 빼기 a 플러스는 y 빼기 b가 되고, 정리하시면 y는 m의 x 빼기 a 플러스 b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아까 내가 병신같이 여기 a, b를 점 두 개를 잡을 때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잡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x, y를 똑같은 새끼를 잡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분모가 0이 돼요. 왜냐면 이 x를 여러분들 여기다 잡으시게 되면 x가 a가 되잖아. 그럼 a 빼기 a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식적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도 a와 b가 다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식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정리.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원리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세팅을 하시고 그 고유의 도형의 규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대갈박을 굴려주시게 되면 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 똑같아, 씨발. 진짜. 지금 직선 대체 이제 좀 있으면 원도 알려줄 거거든. 원도 똑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과 갈지 모르겠죠. 이과를 가시게 되면은 기하를 배우시게 되면 병신 3대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타원, 쌍곡선, 그다음에 포물선, 얘네가 좀 추가가 되거든. 그 새끼도 똑같아. 거기 위에다가 P라는 점을 놓고 그 타원이랑 쌍곡선도 막 고유의 규칙이 있어요. 그 도형마다. 그거 가지고 만드시게 되면 아름다운 공식들이 똥똥똥똥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또 심화 개념 중에 또 이제 고2들을 기억날 거야.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그 새끼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도형에서 P라고 놓고 관계식을 만들면 무슨 예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 이 점들이 수만 개가 모여가지고 수억 개가 모여서 뭔가 그림을 이룬다는데, 이 그림을요, 약간 수학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좀 멋있게.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뭔가 발자취를 남긴다라고 한 느낌을 해서 그래서 얘를 정식연출을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점들이 모이게 되면 마치 이게 자취를 남기듯이 지나가게 되거든. 그죠? 자취를 이렇게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취를 이루는 방정식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것을 도형의 방정식의 원리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학교 교과서나 조금 올드 패션한 선생님들은 얘를 자취의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됐니,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나도 좀 올드 패션한 강사라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될 거예요. 됐죠?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넘어갈 거야. 모든 도형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 오늘은 이제 또 직선도 배웠으니까 원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지, 형냐들. 자, 원. 자, 그러면 또 당연히 얘도 도형이고 자취다 보니까 원의 규칙을 알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도기가 한번 도라지 한번 해고. 도라지야. 야, 원이 뭐야? 동그란 거 말고. What is 원? 뭘까요, 원? 이거 어렵습니다. 원이 뭘까요? 너 왜 옆에 있는 선생님 쳐다보고 있어? 야, 네 생각을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야, 원이 뭐야? 원이 뭘까? 생각해봐. 야, 원 그릴 때 쓰는 도구가 뭐야? 세 글자? 콤파스 기억나요? 콤파스. 알죠? 콤파스 뭡니까? 이거 찍어놓고 이렇게 돌리는 게 콤파스 아니야, 그지? 그 콤파스가 진짜 원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아는 새끼예요. 여러분들이 콤파스 어떻게 씁니까? 콤파스를 꽂고 돌리기 전에 그 콤파스의 다리가 벌어지는 각도 있잖아. 이게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게 픽스한 상태에서 돌려줘야지 예쁜 원이 그려지죠.
조금이라도 이게 흔들리게 되면 원이 막 이상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 거리가 반드시 유지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이론적인 원이 만들어지려면. 자, 그럼 콤파스를 날카로운 걸로 딱 꽂잖아요, 종이에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 원에서 중심이 되는 거야. 중심. 맞아?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이렇게 모으시게 되면 콤파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냐? 외워! 자, 원의 정의는 뭐냐면요. 중심과의 거리가 같은, 자, 이 새끼도 곡선이죠. 선이니까. 그럼 점들이 모인 거라고. 점들의 모임 혹은 좀 어려운 말로, 멋있는 말로 집합.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중심과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교과서는요, 이 중심이라는 말보다는 보통 이런 말이 아마 쓰였을 거야. 이거 쭉 이렇게 적어볼게요. 중심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교과서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정점은 뭐냐면 멈춰있는 점, 스태틱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딱 고정되어 있는 점.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인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고정된 점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고정된 정점, 스태틱 포인트야. 그 새끼랑 거리가 같대. 이해됐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면 사실상 이건 거죠. 정점이 의미하는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겠지, 그지? 그리고 이 거리는 독이가 예볼까? 세 글자 뭐예요? 졸라 잘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더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정의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해줄 거냐면 형님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실제로 아까 또랑 똑같아. 숫자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어를 한번 시켜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쫙 1,2 여기가 3으로 이렇게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내가 병신들을 빙의해 볼게요. 아, 이거 이렇게 하랬어요.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러면 이제 대가리 총 맞아야 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 쉣.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직선이랑 똑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이 뭐니 하시면 이제 이 정점이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은요, 얘가 아니잖아. 중심이 원은 아니잖아요. 얘가 원이야. 얘가 원. 맞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새끼인데 이 새끼는요, 수많은 이 핑크색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맞니? 거기에 대표하는 점의 원리입니다. 다시. 재난 문자에서 끊겼어. 자, 원망은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과의 거리가 같은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도형에다가 아무데나 ps, y 2차원이니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규칙을 이용할 건데,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죠. 그죠? 피타고라스 치면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이 나옵니다. 요것도 일반화를 시켜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 오케이. 열심히 찍었는데 이게 또 재난 문자 와가지고 이거를 됐죠? 안 어렵죠? 좋아요. 자, 이제 아까 직선은 똑같이 이것도 한번 규칙을 이용해 봅시다. 따라라라랑. 자, 원의 방정식 갑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수학이 기본 컨셉만 잡으면 졸라 쉽다고. 외울 게 뭐가 있니? 자, 정의만 해보는 거야, 정의만. 자, 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 한번 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어요. 됐어요? 관계식이 뭡니까? 거리가 일정해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거리 X가 뭐예요? X 빼기 A입니다. Y가 뭡니까? Y 빼기 B가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그래서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된다가 되면서 요걸 우리는 원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니? 요거를 존나 전개해가지고 한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얘는 원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뭐가 됐든 간에 이거 아시면 되겠고, 이것도 병신같이 얘를 0으로 만드는까 요거 반지름이다. 요 결과만 외우지 말고 그 이유를 알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결과만 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제발. 알겠지? 까먹어. 왜냐면 니들 수학을 외우니까 까먹는 거거든. 안 해봐. 10년째 20년째 안 까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한 달만 지나면 수학 까먹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수학을 병신같이 공부해서 까먹는 거야. 이게 까먹는다는 말 쓰는 것 자체가 니들이 유사 수학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이게 병신같이 공부한 것의 가장 큰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이런 건 까먹을 수 있어. 선생님, 저 이 공식이 되는 건 까먹어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잠시만요. 저 1분만 주세요. 하고 그림 그리신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였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랑 정의는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암기니까. 근데 공식이 나오는 원리는 까먹지 않기 때문에, 잠깐 공식은 저 기억이 안 나요. 요 얘기는 해도 돼. 근데, 잠시만요. 10초만 주세요 하고 이거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그 결과 모르는 새끼가 어디 있니? 왜 돼요? 물어보면 유클리드 증명 이거 설명 제대로 한 애가 또 없어요. 또 까먹었다 할걸? 중딩 애들은. 왜냐면 그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거든. 근데 시험에 나왔는데 외우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시험 안 나오잖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소 마인드가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야지 이지랄 하면 그냥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이 선비처럼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지 안 까먹어.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내가 아들 딸을 혹시나 수학을 가르치게 되면은 내가 그때 가르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풀이 줄이고 있을 거야. 모든 수학의 원인은 뭐냐면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고 풀면 괜찮아. 그러면 풀수록 점점 좋아지거든? 근데 모르고 풀면요, 좆되는 거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저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순식간에 진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5등급 컷이 나버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이 내 아들 딸을 진짜 내가 20년 뒤에 물론 가르치진 않겠지만 가르칠 수 있게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개념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평소에. 왜 니들이 진짜 공부 잘하게 돼서 나중에 뭐 명문대를 가든 뭐 하게 되잖아? 아들 딸한테 문제 풀어주고 싶지가 않을 거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잖아요? 옆에서 문제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을 잡아주고 싶을 거라고. 어떻게든 풀 수가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엄마표 뭐 수학이랑 이런 거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법이 잘못되면 엄마가 공부를 해서 엄마가 문제풀이를 알려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요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오히려 여러분들 만약 아빠표 엄마표를 하잖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냥 물어봐. 예를 들어서 중2야. 야 너 피타고라스 그거 왜 돼? 하면은 몰라 씨발 이렇게 한다고 학원에서 외우라고 시켰어. 그럼 그 학원 끊으시고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졸라 쉬워. 그냥 스스로 니한테 물어보면 돼.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 있죠? 왜 되냐 물어봐. 설명 안 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요걸 배울 건데 자 요게 이제 악마의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우리나라 99% 학생들이 다 외우고 외우고 아마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프로바블리. 근데 왜 되는지 설명 못한 친구들이 존나 많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거는 평행이동이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새끼도 도형이 이동하기 때문에 규칙이 있다고. 자, 평행이동은 뭐냐면 약간 감성이 이런 거야. 어떤 이런 도형이 있다 쳐봐. 예를 들어서 따라갔니? 그럼 여러분들 얘를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자, 평행이동은요 항상 모양이 합동인 상태로 똑같이 이동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새끼가 막 커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은요 모양이 합동인 걸로 그대로 유지된 상태가 되어야지만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평행이동, 패러럴하게 이동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특이점을 기준 잡아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이지랄 해주시게 되고 약간 감성이 뭐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봐주세요. 요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양이 인택트하게 변형되지 않고 똑같이 이동이 돼야지만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새끼리 이거 다 외워. 쌤 내가요 얘를요 f x, y는 0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원래 함수가 자 원래 도형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의가 된다면 이거 외운 새끼가 다 이랬을 거라고. 여기에는 부호를 반대로 넣어주면 돼요 쌤.
요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적용이 돼요. 야, 만약에 얘가 3이야. 얘가 만약에 2야.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고 y 대신에 y 빼기 2를 넣은다라고 결과를 외우셨을 거라고. 이게 니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왜 되는지 설명 못 할 거라고. 자, 그럼 요것도 왜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요 개념을 조금 알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음함수라는 개념인데, 자, 요거는 그냥 표기만 알면 되기 때문에 표기만 내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쳐봐.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what is 음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음함수의 표현이 내가 뭔지 알려줄게요. 자, 2차 함수는요, y는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요런 걸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는 x랑 y의 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y는 하고 표현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얘도 y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y를 우리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 함수의 이름을 내가 스몰 f라고 한다면 얘를 fx로 바꾸셔도 무방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는 하고 표현하는 거나 fx는 하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함수 f는요 x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x 외엔 다른 변수가 없어. 얘도 보세요. fx는 2차식이 있지만 차수가 높아지긴 했어도 x 외에는 다른 변수가 없이 x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fx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말이야? 쌤, 요 함수는요 f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졸리면 일어서서 해 x랑 y가요 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x랑 y가 둘 다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는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얘를요 이항을 해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얘도 한쪽으로 이항해요. 봐봐, 내가 지금 고3 거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병신 된다니까 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를 여러분들이 0이라고 마이너스 y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지? 그러면 얘도 보시면 여러분이 이놈을요 새로운 함수 예를 들어서 g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랑 y가 둘 다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맞니? 얘도 마찬가지야. x랑 y가 둘 다 있죠. 아, z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 표현도 x랑 y를 어느 한쪽으로 넘기시게 돼서 는 0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x랑 y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잘 보세요. 도형이 x축과 y축이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도 x랑 y로 이루어진 그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f라는 함수로 이름을 짓게 되면 x랑 y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3차원이었어. 만약에 이지랄 했어. 그럼 높이까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f, x, y, z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만약 4차원이야. 그러면 거기다 이제 시간까지 붙겠죠? 이렇게 되면 4차원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2차원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x, y라는 수많은 좌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f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도 어느 한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x랑 y가 모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표현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자, 이거 한 10초 정도 줄 테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음함수가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조금 다르구나, 한쪽으로 이항해서 x랑 y가 모두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맞아요. 알겠죠? 이건 암기입니다. 표현 방법이니까. 해봐보니까 좀만 있네. 다 왔어.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음함수의 표현이 대충 저런 거구나 라는 거 봤으니까 이제는 한번 진짜 평행 이동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어.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직선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도형이야. 왜냐면 이동이 된 도형이거든.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이 있어. 아까는 직선이었고 아까는 또 원이었고 그죠? 관심 있는 도형 위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P라는 대표하는 X, Y라는 점을 놨죠. 그리고 나서 룰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그 새끼가 태어나왔다고. 평행이동도 똑같아요. 자, 이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도형 요런 게 갖다 쳐봐. 얘를 F, X, Y는 0이라는 그러한 도형을 내가 음함수로 표현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걸 내가 그대로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가 특이점이 똑같이 되게끔, 사이즈가 같게끔 요렇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형제들. 내가 관심 있는 건요, 왼쪽이 관심 있을까요? 아니면 이 핑크색 오른쪽이 관심 있는 걸까요? 오른쪽이야. 왜냐면 평행 이동되는 새끼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래 함수, 원래 도형이라고 하고 얘는 이동된 새끼인데 우리는 평행 이동이 된 게 궁금한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게 평행 이동이 된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이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 오른쪽의 점을요, 여러분들이 P 아무거나 X, Y라고 잡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내가 여기 잡는 이유는 요 점을 기준으로 뭔가 특이점으로 보고 싶어서 잡은 거지. 이건 아무데나 잡아도 돼. 왜냐면 요 점도 A와 B만큼 평행 이동했지만 요거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요 점 생각해봐요. 얘도 똑같아. A, B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A, B 맞니? 지금 이렇게 그으시면 이 모든 직각삼각형이 다 합동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점들이 여기에 있는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점들이 다 같이 평행 이동이 A, B만큼 된다라는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다라는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규칙이 뭡니까? 원래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A, B, A, B, A, B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동 규칙이 뭐라고?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모두 다 B만큼 이동했다는 규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나는 초록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핑크색을 원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식만 만들면 끝이라고. 자, 근데 식이 문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요게 조금 니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새끼를 구하고 싶은데, 이 새끼에 대한 식이 없어. 맞아, 난 얘가 궁금한 거거든.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얘를 갖고 있어요. 얘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이용해서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조금 고급 기술이야. P, X, Y를 여기다 세팅을 한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얘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을 내가 롤백을 시킬 거야. 아래로 B만큼 내리고 X방향으로 A만큼 롤백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X 빼기 A, Y 빼기 B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점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핑크색의 방정식이 나와요. 다시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이에다 여기에 넣은 상태에서 얘를 롤백해서 요 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만족을 하는 거거든. 관계식을 만든 거야. 얘를 세팅하고 나서 관계식을 만들었죠. 그러면 저절로 이 핑크색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고.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의 원리예요. 관심 있는 도형 P에다가 놓고 어떻게든 관계식을 만들잖아요. 그 새끼가 튀어나온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잡아뒀죠? 관계식을 만들면 알아서 튀어나와요. 자, 얘 여기다 넣어보세요.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F X 빼기 A, Y 빼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식 나왔죠? 얘가 누구라고? 요 새끼라고. 이동된 새끼.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끼가 뭐야? 요 놈의 평행이동이 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점점 난이도를 올렸는데 직선, 원, 그죠? 평행이동 요런 원리가 된다.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도형에다가 P라는 점을 잡고 대각각 굴려주시면 나오는 건데 얘는 조금 더 그 대각각에 조금 더 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만 좀 어렵습니다. 됐죠? 자, 정리. 요건 좀 어려웠습니다. 정리하세요. 이건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려웠죠?
요거에서 약간 실제로 강사들도 설명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교쌤도 아마 요거 설명 안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아셔야 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야. 중2는 피타고라스 외우고 싶죠? 외우고 싶을 거야. 왜냐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요것도 외우고 싶을 거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뒤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계속 외우는 게 어떻게든 그냥 내가 타협해서 편하게 하려는 거거든. 졸려요? 일어나서 하세요. 졸리면 뒤에 책상 있어요. 15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조심히 내쫓습니다. 자, 됐죠? 뒤에 보시면 스탠디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정규반 친구들도 여러분들 졸린 건 장사가 없어요. 졸린 게 죄가 아니야. 졸린데 안 일어나가지고 하는 건 죄입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또 1등급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부터 해야 돼, 얘들아. 자기 컨트롤부터. 나도 잠 존나 많고 나도 졸린 거 못 참아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실제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똑같다? 내가 졸리는데 컨트롤 못한 새끼 있죠? 걔네들 걸고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면 졸음운전 사람 치는 거예요. 아니, 다 가셔도 돼요. 네, 보시면 사람 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내가 운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밖에 영하 20도지만 창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창문 열고 썬루프까지 열고 뭐 내가 진짜 뭐 졸리면은 뭐 반이라도 찔러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부 그냥 똑같아. 선생님이 뒤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진짜 고등학교 가보세요.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내 땐 사물함이 이쪽에 있었거든. 여기 교탁이야. 좀 길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복도야, 복도. 아마 니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졸리잖아요. 근데 내 때는 이제 학생들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가 좀 공간이 별로 없었어. 니들은 아마 한 요 정도쯤이면 여기 공간이 되게 넓을 거야, 뒷마당이. 근데 내 때는 여기까지 차니까 뒷마당이 없었어. 여기는 이제 자리가 아예 없고. 공부장 1, 2등급 애들 있죠? 걔 다 어디냐면요. 다 여기 있어요. 선생님도 사립고 출신이잖아. 1, 2등급 애들, 전교에서 전국권 하는 애들 다 여기 있어요. 복도 쪽에. 왜냐면 복도 쪽에 여러분 창문 아세요? 여기 복도 쪽 이렇게 보시면요. 창문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니들도. 여기가 위에가 창문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벽이 있을 거고. 여기 틀에 살짝 얇은 한 요 정도 두께가 되는 나무 판때기가 있어. 보통 대부분.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야, 여기에. 거기다가 책 올려놓고 공부합니다. 이게 상위권이라고. 적당한 2등급, 3등급 애들은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듣지도 않고 자요. 근데 전교과도 1등급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요,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을까봐 학교 수업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2등급 애들이, 얘들이 제일 문제야. 이 새끼들이 모든 세상의 적폐예요. 얘네가 제일 문제야, 이 새끼들이. 상위 10%면 솔직히 못하는 거 아니거든. 반에서 1등에서 2등 정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애들이 제일 문제라고. 진짜 아는 게 없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학교에서 그냥 학원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냥 문제 좀 풀리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왜냐면 이 새끼들이 반 분위기도 흐려. 얘네가 제일 적폐예요, 얘네들이. 근데 진짜 극상위권 애들, 겸손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다 아는데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다 아는 건데도 여기 일어서서 듣는다니까. 얘네들 얼마나 졸리겠니. 얘네들 잠도 별로 못 자. 최상위권 애들은 하루에 5시간에서 안 잔다고. 그런 애들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서서 들어봐, 6교시까지. 그러지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근데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진짜 니들 해보세요. 맨날 난 경험하니까 니들 해봐.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시간 6시간 자. 근데 8시간 자도 힘들 거야. 8시간 잤다 치더라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서서 듣잖아요. 졸릴 때마다. 여러분 다리가 흔들려요. 그러다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하서 힘들잖아. 이렇게 걸쳐서 공부하게 돼. 이런 식으로. 허리가 이렇게 숙여진다고. 이 경험 반드시 해본다니까, 1등급 애들은. 이거를 경험해봐야 돼, 반드시. 그렇다고 하나도 안 졸리는데 서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양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음주운전. 그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기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음주운전은요, 여러분들 그건 준살인이에요. 나는 음주운전하는 새끼들 혐오해요. 절대 하면 안 돼, 음주운전은. 그죠? 근데 음주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회사를 니들이 신입사원으로 갔는데, 막 과장이, 야, 술 한 잔 받아면 거절할 수 있어?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마셔야 돼요. 근데 내가 차를 끌고 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리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기를 해. 제가 차를 끌고 왔는데 이거 하면 대리 끌어야 되는데 하면은, 이제 좋은 과장 같은 경우 내가 대리비 내줄게. 괜찮아, 먹어.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이제
좀 이제 나쁜 상사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거나,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안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피할 수가 없으면 그 상황을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야. 요즘 그래서 하도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고속도로 보면요, 한 15분, 20분만 가도 졸음 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발 자고 운전하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그런 거예요. 나만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겠지? 산책속도 마찬가지. 나 혼자 조금 졸면 괜찮겠지? 여러분 옆에서 누가 저거 헤드뱅잉 하고 있잖아요. 그거 수업 분위기 망치는 거거든. 학교도 마찬가지야. 어떤 한 새끼가, 학교가 더 문제야. 씨발 30명이 듣는데 듣는 새끼가 한두 명이야. 학교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 애들이 내 수업을 듣지 않는구나. 맞잖아. 그래서 내 학교 친구 중 5명 중에 벌써 5명이 다 그만뒀어요. 지금 남는 선생님들은 물론 진짜 사명감 갖고 남는 분 있죠.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사명감을 갖는 선생님들은요, 대부분 애들이 수업을 안 듣게 되잖아요. 알아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철밥통인 그냥 그것만 좋아가지고 남는 학교쌤들도 은근히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책임도 좀 있는 거예요. 한 명에 2명의 학생도 듣잖아요. 학교쌤이 열심히 해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지가 한 명이 듣는 학생인데 예지가 만약에 독감 걸려서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왔어. 그러면은 그 학생한테 연락이 와요. 너 어디 갔냐 이러고. 진짜 그렇게 된다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이 되셔야 돼요. 나 누구 보고 수업을 해야 되냐?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자, 됐어요. 이제 잔소리 끝.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앞으로 졸리면 저렇게 선생님 뒤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졸리면 일어나. 자, 직선이 2개라면,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직선이 2개가 되면요, 1개가 아니고 이제 2개니까 그 2개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행한 거.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교차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걸 일치하는 거. 이렇게 총 3개가 있고,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는 새끼가 어디 있겠니, 그지? 자, 근데 내가 요거 하나 질문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얘를 여러분들이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요, 완벽하게 같은 놈이 되는 거고, 얘는 기울기만 같겠죠. 다 아는 내용이지, 이거는. 자, 그럼 요거는 모르는 애들이 많아. 그럼 예지한테 물어보고, 예지야, 혹시 어떤 두 직선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지 두 직선이 만날까? 자,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어떤 한 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른 한 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한번 쳐보자. 1차 함수로 편하게. 자,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돼야지 이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예지야? 틀려도 돼요. 어떻게 되면 될까? 90%의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혹시 규어 알아요? 어떤 조건이 돼야지 이게 될 것 같아? 틀려도 돼. 맞춰봐. 응? 역수? 씨발, 역수는 이거 수직인 거고, 그거 말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기만. 이렇게까지 막 거창하게 수직을 안 만나고, 그냥 만나기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Y에 대입해요? 난 지금 교점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직선이 만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점은 연립이죠. 맞아. 네 말대로 Y 갖다 놓고 푸시면 이 교점 나와. 근데 난 그거 물어본 게 아니야,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요 두 직선이 각각 요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을 때 얘네가 교점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혹시 도훈이가 얘기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다르고 B는 상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생각해봐. 기울기만 다르면 될까요? 자, 내가 질문한 거 이거예요. 얘만 다르면 될까요? 아니면 얘까지도 달라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도훈아, 뭐일 것 같아요? 기울기만 다르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봐봐요. 우리나라에, 뭐지? 평범한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95%가 모릅니다, 이런 걸. 잘 보세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돼. 이 새끼만 하면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런 새끼 있어. 씨발 안 만나잖아. 개새끼야. 이런 새끼 있어요. 야, 이거 선분이야, 병신들아. 조금이라도 이게 탁 틀어지게 되면 언젠간 만나요. 야, 직선은요, 아래로도 무한대로 가는 거고 위로도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요. 아까 이거 흰색은 선분이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직선이 틸팅이 탁 되게 되면요, 언젠간 만나게 돼요. 즉 B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기울기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이해되냐, 얘들아? 괜찮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라스트 개념 요거 하나 하고 끝날 겁니다.
자, 직선이 이제 수직이 되면 이런 건데. 자, 요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중딩 새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내가 고등학생들도 좀 있으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내가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공통수학을 아예 안 한 친구라면은 첫 번째 방법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나는 공통수학 그래도 1까지는 했다. 2는 아니더라도 한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딩 버전부터 가볼게요. 자, 어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이렇게 될 때, 자, 그럼 이거 모르는 친구가 없어요. 뭐냐면 기울기가요. 이걸 기울기 1이라 하고 얘를 기울기 2라 하면은 이거 다 외운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자, 그런데 이것도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제발 좀. 자, 그러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발상이 좀 중요한데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즉 원점이 없어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기억나세요? 이 두 친구를 내가 그대로 틸팅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둘 다 얘도 그러면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어차피 기울기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설사 원점에 있지 않는 다른 두 직선도 여러분들이 끌어서 내려서 옮기시게 되면은 어차피 기울기가 변형된 거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올 거라고. 즉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보시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논리는? 왜냐면 기울기를 안 건드렸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왜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정말 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수직이 되는지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중립 버전 갑니다. 자,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내가 만약에 형냐들 A,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요걸 이렇게 부드럽게 쫙 내리시게 되면 얘가 직각삼각형입니다. 맞니? 그럼 가로의 성분을 내가 얘를 A라 잡을 수가 있겠고 Y라는 성분을 B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 없어. 잘 봐봐. 내가 요 빗변의 길이 있지. 요 빗변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되게끔 여기다 내가 한번 잡아볼게요. 똑같다라고 봐주세요, 형님들. 요렇게. 됐니? 이 상태에서 내가 보조선을 내려볼게요. 요렇게. 자, 그럼 니들 눈가래 요 친구 있죠, 보라색. 이 친구와 요 직각삼각형이 보일 건데 이 두 새끼가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냐? 눈깔로 봐서 합동이면 쳐맞아야 돼.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왜 합동인지 설명이 돼야 돼요. 자, 도기가 얘기해볼까? 이거 왜 합동인 것 같아? 무슨 조건 보여요? 틀려도 괜찮아. 뭐가 보이니? 조금 어려워. 내가 그래서 일부러 중립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확해요. RHA 합동입니다. 왜냐면요, 빗변의 길이가 같게끔 내가 일단 잡아줬으니까 이건 H라고 쓸 수가 있고, H가 여러분들 하이퍼테시스라서 해서 얘를 영어로 빗변입니다. 빗변.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직각이 이제 오른쪽이 right라는 뜻도 있지만, 자, 여러분 영어로 right가 직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른쪽 외에도. 그래서 여기는 R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도기가 A라고 했거든. 자, 왜 A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 각을 가운데 별각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여기가 90도인데 별을 빼니까 얘가 90 빼기 별 되는 거 맞아? 요만큼이? 맞니? 여기도 직각이거든, 형님들. 그럼 별을 빼시면 여기도 뭐가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RHA 합동이 됩니다. 됐니? 합동이 되면은 대응변, 대응각 싹을 다 같으니까 대응변 여기가 A가 되겠지, 형냐들. 여기가 뭐가 되겠니? B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B만큼 왼쪽으로 빠꾸하고 A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1분 컷. 자, 기울기 갑니다. 핑크색 가볼게요. 핑크색이 아니라 초록색. 자, 요 기울기는 뭡니까? X가 A만큼 증가할 때 B만큼 증가하네요. A분의 B 되는 거 맞아요? 핑크색 봐보세요. X가 B만큼 증가할 때 A만큼 떨어져요. B분의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두 새끼가 역수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여요?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됐니? 자, 2분 정도 줄 테니까 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안 어렵죠? 제발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방법도 알려줄게요. 시작! 정리. 딱 하나 하면 끝나요. 화이팅!
나 고등학교 하나도 안 썼어요. RHA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등만 삼각형 배울 때 RHA 있어. RHA 배우니까 중2 게 맞을 거예요. 중2 2-2 내용일 거예요. 내가 고등부 강사라 가지고 정확하게 순서까지는 내가 하나도 완벽하지는 않은데 아마 중2-2 내용일 거예요. RHS랑 RHA가. 자, 라스트. 고등학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수직이 되는 거를 끌고 내려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끌고 내려올게요. 자, 끌고 내려왔을 때 기울기는 안 변합니다.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왜 고등학교 과정으로도 수직이 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수직이고요. 다 수직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괜찮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보조선 하나 그을 거예요. 요렇게. 자, 요거는 니들 마음이야. 꼴린다 해도 돼.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여기 1로 잡습니다. 왜냐면은 계산이 더 쉬우니까. 근데 이게 1이든 2든 3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 왜냐면 2가 돼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2로 잡아도 어차피 이 친구랑요, 이 친구가 닮았어. 닮은 도형은요, 어차피 사이즈만 다르지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2분의 1 잡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기왕 계산 편하게 1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2로 해도 결과 똑같아요. 못 믿는 새끼들 하면 2로 한번 해보세요. 답 똑같이 나와야겠죠? 나는 1로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처럼. 집에서 해보세요. 2도 똑같이 나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내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mx라고 세팅을 해보고 얘도 원점을 지나니까 y는 m'x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원점을 지나니까. 그럼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두 새끼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이게 왜 되냐 이걸 보일 거예요. 해찬이, 자 1분 컷. 자,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형님들 여기에 1로 잡게 되면 얘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1, 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집어넣으면 만족할 테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노? 1, m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것도 또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보세요. 수직이 되면요, 어느 한쪽이 위에 있으면요, 어느 한쪽은 반드시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m이랑 m'은요 무조건 부호가 달라요. 그지?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세 개를 곱했을 때 항상 음수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실수는요, 여러분들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두세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냐? 그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길이를 뭐라 잡을 수가 있냐면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될 테니까 얘를 m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자, 여기 길이가 좀 중요한데 헷갈려하는 친구인데 이걸 m' 잡으시면 대가 총 맞아야 돼. 왜? 얘는 좌표가 m'이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냥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까먹지 말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m' 자체를 길이로 두시게 되면 길이가 음수가 돼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걸 더하시면 요 길이가 되겠죠. 자, 끝났어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m 빼기 m'이 되는 겁니다. 됐니? m'이 음수니까 더하기가 되면서 더 길어지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형냐들 여기 길이는 뭡니까? 물어보신다라면 원점과 1,m과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쓰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도 피타고라스 써봐. 어차피 1,m'과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1초 컷. 쌤, 얘도 직각이네요. 맞아요. 이 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써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제곱은 루트 꺾여지죠? 꺾여서 쓸게요. 더하기 요 놈의 제곱은 루트 꺾여집니다. 따라와. 이코를 m 빼기 m'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빗변이니까. 그럼 이거 곱셈 공식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수학상 내용. 이해돼? 이거 이해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싹 다 날라가. 다 뒤져. 다 죽어. 이렇게 오징어 깨 할아버지처럼 다 죽어버려요. 그럼 뭐가 남냐? 왼쪽에 2 남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2 m 프라임이 남아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가?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고2 친구들은요,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래서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중요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과 직선 나중에 같이 나오는 거는 내가 시간 내시면 그때 한번 다른 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까지 하기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도형은 점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 도형 색깔 다 규칙이 있어. 그 규칙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도형의 방식이 튀어나와요. 그죠?